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인생을 살던 두 남녀. 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머지않아 또 다른 가족을 맞이하게 됩니다. 질문은 이미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순간적으로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꼬마의 질문을 들은 어른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지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너가 태어났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네가 이렇게 태어났단다. 감동적이지만 더 큰 의문을 남기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 나중에 크면 얘기해 줄게. 네, 일단 이 고비를 넘기고 봐야겠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겠고. 정자, 난자, 수정. 글쎄요, 학교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다리 밑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빠지면 섭섭하지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제각각의 답변들이 인상적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특별한 장소가 있죠. 바로 이 다리입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부모님 말씀에 충격받았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다리가 있다면 유럽에는 바로 이 새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를 배달해준다는 황새. 장난꾸러기 아기는 황새의 입에 물려오고 착한 아기는 등을 타고 온다는 등 전설은 꽤 구체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리, 황새, 그 답변에는 지혜가 담겨 있지만 질문에 대한 국적 불문의 불편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왜 이 질문에 이렇게까지 당황하는 걸까요? 성은 인간의 성장과 함께합니다. 하나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고유의 성을 갖고 태어나 나와 다른 이성의 몸에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유아기를 지나 넘치는 혈기에 잠 못 이루는 사춘기를 맞게 됩니다. 가장 열렬한 충동의 시기, 피 끓는 소년 소녀의 사랑은 시대를 막론하고 문학과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과정 어딘가에서 성교육이 시작됩니다.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성에 대해 지금처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옆구리로 아이를 낳고 나흘 동안 4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기상천외한 소식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교육을 통한 계몽만이 국가의 미래라 믿었던 근대 초기, 10대의 자유연애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연애하고 싶은 10대와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기성세대. 지금은 이성교제의 아이콘이 된 철수와 영희도 처음엔 남매 사이로 설정됐습니다. 학생들의 연애를 비판하는 이 기사.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나요? 문제에 대한 질타도 해결 방안도 모두 여학생들에게 한정돼 있습니다. 이렇듯 초창기 성교육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순결 교육이었습니다. 순결 교육은 1982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녀 각반으로 진행되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보건 수업. 감정을 자극하는 영화나 책은 피한다. 예? 항시 문을 열어놓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순결교육에서 성교육으로 단어는 바뀌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았습니다. 10대의 성은 잘못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성교육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때 애들이랑 딴짓하고 엎드려서 자고 별로 성교육 도움 안 된 것 같아요. 성교육은 학교에서 그 비디오 영상 본 거 있잖아요. 영상으로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한 거, 그거가 다 전부였어요. 들키면 창피하고 혼날 일, 이렇게 성에 대한 관념은 약간 창피하고 누구나 얘기하기 꺼릴 대상으로 밖에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신문지면에 성교육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1927년. 그로부터 약 9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90년 전과 같이 성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인식은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물자가 귀하던 1970년대, 돼지 오줌보로 공차기를 하던 시절, 시골에서는 이 공으로 놀이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콘돔에 물을 가득 채워 만든 축구공입니다. 남성용 피임도구로 만든 장난감은 엉뚱하게도 1990년대 말 다시 한번 어린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미끌이라 불리던 이 장난감 기억하시나요? 수도권 일대 초등학교 문방구에 풀린 7만 6천여 개의 색소를 탄 재사용 콘돔. 결국 완구를 제조하고 판매한 이모 씨의 불구속 입건으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아이들에게 차마 장난감의 정체를 알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한 부모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2011년) 인터넷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던 두 과자가 판매 금지의 위험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란 것이 사람들의 분노와 탄식을 자아내는데요. 자, 이 과자들이 뭔가를 연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과자는 선정적인 과자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민 벽돌 쌓기 게임도 심판에 오릅니다. 왜일까요? 모 국산 자동차도 더 이상 생산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돌았죠. 왜일까요? 해당 안건을 추진했다는 정보기관은 네티즌들에게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됐습니다. 거의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말이죠. 나중에서야 이 모든 것이 루머라고 밝혀졌지만 사태를 걷잡기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거짓이 진실로 느껴질 정도로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성을 배우는 아이들. 무분별하게 퍼지는 왜곡된 성의식은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옛날처럼 막무가내로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성교육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사실 10대의 성은 부모의 바람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를 자꾸 만지고 싶은 남학생, 남자친구의 스킨십을 거부하기 힘든 여학생. 그들의 고민은 어른이 되면이라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아무도 해결책을 주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죠. 10대의 성은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높은 10대 임신율은 미국의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은 아기를 안고 다닙니다. 정확하게 말해 아기 인형을 데리고 다니죠. 애들 소꿉장난 같다고요? 이 특수 제작된 성교육 인형은 신생아의 24시간 행동 패턴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가 된 학생이 수많은 이유 중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만 울음이 그치죠. 아이를 낳는 각도부터 우유량, 울음을 그칠 때까지 걸린 시간 등 모든 과정은 컴퓨터의 기록으로 남아 육아 과정이 객관적으로 평가됩니다. 무분별한 성관계의 위험성을 알리는 여느 캠페인들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미국의 성교육 인형 프로젝트. 성교육 인형 프로젝트에는 남학생도 예외 없이 참여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미국 남자 고등학생이 신생아 인형의 육아 과정을 남겨놓은 셀프 카메라입니다. Last night really wasn't that bad. 고작 며칠간의 짧은 육아지만 점점 아빠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학생들이 성교육 인형으로 육아를 체험한다면 더 어린 아이들은 바로 이 계란을 품고 다닙니다. 조심해서 운반한다고 해도 깨져있기 일쑤인 계란. 바로 이 얇은 껍질이 쌓인 계란을 학교 갈 때부터 잠잘 때까지 24시간 옆에 두고 보살피게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두 자녀를 키우는 한국인 어머니가 초등학생 아들의 가방을 정리하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는 엄마의 질문에 아이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라며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들이 무척 흥미로워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와 따로 시험 공부를 안 해도 모두 좋은 점수를 받는 과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같이 독일에서도 성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 과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를 놀라게 한 초등학교 4학년 성교육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성교육 시간에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는 나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교육 참 많이 다르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바로 학생들의 태도입니다. 남녀 학생이 함께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는 성교육 수업. 성교육은 성관계에 대한 교육이기 전에 나의 성에 대한, 나와 다른 성에 대한 이해의 과정인 것입니다. 독일의 헌법은 성교육의 목표를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사회 관습적 성의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성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성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 성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성교육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여전히 성에 대한 이야기가 금기시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고 현재도 가정에서 성은 금기시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다름 아닌 가정이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교육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남성과 여성. 부모의 성, 곧 아이의 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 답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